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는 단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딱히 대식가도 아닌데 꼭 맛있는 것을 쏙쏙 골라 먹는 버릇이 있었어요. 치킨을 시켜 놓으면 닭다리 2개는 남편 입으로 재빠르게 사라졌고, 저는 늘 인기 없는 퍽퍽살을 앞에 두고 조용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산물 스파게티를 시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조개며 새우까지 맛있는 건 모두 젓가락 끝에서 사라졌고, 제가 건져 올릴 수 있는 건 소스에 부른 면발 뿐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먹는 속도도 느리고 체질도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편이라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넘겼어요. 많이 먹어봤자 살만 찌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접시 위에 퍽퍽살을 조용히 씻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식탁 위의 작은 불균형은 서서히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졌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맛있는 것들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결국 자주 체하게 되었고,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늘 메뉴를 각자 하나씩 시켰지만 음식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자연스럽게 한 입만을 외치며 제가 먹을 음식에 손을 뻗었고, 그 한 입이 2입, 3입이 되면서 순식간에 음식이 반쯤 비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유독 배가 고팠기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내 거 다 먹을 거면 그냥 처음부터 3개 시켜서 나눠 먹자. 늘 내 걸 반이나 먹어버리니까 난 항상 배고프단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어요. 자기는 원래 입이 짧은데 그건 너무 많지. 그 말에 서운함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결국 말다툼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내가 아무리 소식거라고 해도 음식 나올 때마다 자기가 내 거 반은 먹어버리니까 그렇지. 근데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난 그냥 음식이 남을까봐 한 말이었어. 알았어. 앞으로는 자기 음식 안 먹으면 되잖아.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의 식탐을 알면서도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꽤 치명적인 단점이었지만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결혼 전 남편과 밥을 먹던 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부모님이 친구 부부와 해외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퇴근 후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아연아, 지금 어디니? 급한 기색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나? 주원씨 만나고 있지. 그 말에 엄마가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할머니한테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가 다급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할머니께서 뭔가 잘못 드셨는지 계속 설사를 하셔서 급기야 옆집 할머니가 이장님을 불러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가고 싶어도 지금 해외라 갈 수도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 어차피 내일 주말이니까 네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갔다가 주말 내내 할머니 곁에 있다가 오도록 해. 근데 내려가는 기차표가 있나 모르겠다. 엄마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내려갈게. 기차표 없으면 고속버스라도 타지 뭐. 근데 별일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내려가자마자 엄마한테 바로 전화하고. 알았어. 전화를 끊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장염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셨다는데 많이 안 좋으신가 봐.
혼자 계시다 보니까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그럼 기차 타고 가는 거야? 늦은 시간이라 기차가 있나 모르겠네. 우선 기차표 확인부터 해볼게. 휴대폰을 꺼내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려던 참이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그 말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춘 채 조용히 물었어요.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시간에 기차 없을 거야. 거기다 고속버스 타러 이동하는 시간도 있는데 내 차 타고 내려가면 바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럼 자기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편찮으시다면서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 얼른 나가자. 진짜 괜찮은데? 제가 다시 한번 거절했지만 남편이 성큼성큼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기에 머뭇거리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남편 차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어둠이 스르륵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제 표정을 살피곤 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할머니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익숙한 골목, 늘 그 자리에 있던 대문 앞에 차가 멈춰섰고 급하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강아지가 웬일이야? 할머니 괜찮아? 병원 다녀왔다며.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건네자 할머니가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할미 괜찮어. 의사도 그냥 장염이라고 약 먹고 쉬면 괜찮다고 했어. 애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그 여도를 내려보낸 거야? 엄마가 계속 걱정된다면서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음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그랬어. 속상한 마음에 제가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남편이 주차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낯선 인기척에 할머니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말했던 그 남친인 거야?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평소 장난처럼 남친이 있다는 말을 자주 했더니 할머니가 제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거든요. 맞아. 할머니 손녀 남친이고 이름은 이주원이야. 할머니 아프다고 하니까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같이 왔어. 아이고 미안해서 어쩐다니. 순간 남편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두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네.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오랜만에 아연이랑 드라이브도 하고 좋았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네. 밥은 먹은 거야?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밥 먹고 내려왔어. 그래도 출출할 테니까 잠깐만 앉아 있어봐. 내가 얼른 준비할게.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할머님, 휴게소에서 간식 많이 먹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할머님, 곧 손주사이 될 텐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손주사이? 그렇지. 우리 아연이랑 결혼하면 손주사이가 되는 거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할머니가 손수 차려주신 아침상을 앞에 두고 소박하지만 푸근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밥을 하겠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굳이 해주셨어요. 갓 지은 밥에 갈치조림과 나물 반찬, 그리고 된장국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된장국 맛을 보다가 감탄하며 외쳤어요. 할머님, 된장국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남편은 식사 내내 감탄을 쏟아내며 밥을 두 그릇이나 뚝딱 비웠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그렇게 웃고 먹고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고 밤늦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벨이 울리자마자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라도 부르듯 흥에 겨워 있었어요. 아연아, 사람이 참 괜찮더라. 밥도 얼마나 복스럽게 잘 먹던지 할미 마음에 쏙 들었어. 할머니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 할머니는 칭찬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남편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물론 식탐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외의 것은 정말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어르신들은 흐뭇한 얼굴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날 하루는 말 그대로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도 행복했는데요.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고 서로의 리듬에 천천히 맞춰가는 시간들이 조용히 흘러갔으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식탐은 여전했습니다. 무엇을 먹든 맛있는 부위는 여지없이 남편의 젓가락 끝에서 사라졌기에 가끔은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일일이 말하기 귀찮아서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넘기고 애써 무시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저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임신 이후에 출산을 하고 몸이 제 몸 같지 않다는 걸 매순간 실감하며 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스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다행히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은 꽤 괜찮았습니다. 밥도 정갈했고 양은 많지 않았지만 반찬 하나하나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곁들여져 있는 것처럼 정성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밥조차 온전히 제 몫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어요. 남편은 조리원에서도 여전히 식탐을 부렸거든요. 남편의 식사도 따로 신청했으니 먹는 건 당연했지만 남편의 젓가락은 언제나 제 쪽을 향했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는 원래 많이 못 먹잖아. 남기면 아까우니까 내가 먹을게. 그 말을 하며 조심스레가 아닌 익숙하다는 듯 제 반찬을 슬쩍 자기 접시로 옮기곤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입맛도 없었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조차 버겁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동이 날마다 반복되면서 슬슬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제 밥그릇에 있던 밥 절반을 자기 먹처럼 푹푹 퍼가더니 정신없이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진짜 도를 넘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 미역국에 들어있던 소고기를 전부 건져서 가져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울컥하고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확 솟구쳐 올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산후조리하는 아내의 음식에 욕심을 내는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기에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자기 그냥 집에 가라. 남편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입안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정나미가 떨어졌기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제 입에서 급기야는 그 말이 터져나왔고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제가 긴 한숨을 토해냈는데요. 서러움과 실망이 뒤섞인 그날의 공기가 한동안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이후 남편에게 오지 말라고 단단히 말했고 며칠간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평소 조용히 지내던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때요?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고 살짝 긴장된 숨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아직은 좀 힘드네요. 출산하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말끝을 흐렸는데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 이내 침묵했어요. 그 조심스러운 망설임 속에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혹시 할 말 있어요? 그게 사실은요. 신우이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항상 제게 깍듯했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날도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오빠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언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오빠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걱정이 된다면서 전화 좀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긴 한숨만 내쉬고 있자 신우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빠가 워낙 눈치가 없어서 뭔가 큰 실수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언니, 오빠가 진짜 뭔가 잘못한 거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참 말을 고르다 결국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꺼내놓았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신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신우이의 말은 거침없었습니다. 언제나 조심스러웠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달아오른 목소리였으니까요. 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얼굴에다 미역국을 확 들이붓지 그랬어요. 제가 말없이 숨을 삼켰는데요. 신우이가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언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엄마랑 상의해볼게요. 말끝이 점점 떨리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그 뒤 기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양가에서 번갈아가며 반찬을 챙겨주고 작은 일에도 신경 써주는 모습에 괜시레 뭉클하게 느껴지던 시기였으니까요. 물론 남편은 여전히 그 반찬들 속에서 가장 맛있는 것들만 골라내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반찬을 잔뜩 싸들고 찾아오셨어요. 손에 들린 보자기 안에서 풍기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고 그 중에서도 갈비찜 냄새가 코끝을 톡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연아, 이번 갈비찜이 아주 맛있게 됐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다음 말이 이상했어요. 근데 너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네? 얼떨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제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시어머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갈비찜이 얼마나 맛있게 됐는지 몰라. 주연이 혼자 다 먹으라고 가져왔으니까 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하나도 먹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날따라 그 말이 묘하게 서운하게 들렸는데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그 씁쓸한 생각이 마음 어딘가를 툭 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야, 엄마가 갈비찜 한 수 데웠다며? 냉장고에 있어.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손만 씻고 나온 남편이 곧장 갈비찜을 데워 혼자 숟가락을 들었는데요. 어찌나 정신이 없이 먹던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연아, 넌 갈비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지 마. 네, 안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보다 조금 쌀쌀맞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남편이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몇 번을 갔는지 세지는 않았지만 10번을 넘게 들락거렸을 무렵에는 소파에 널브러진 채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계속 화장실 가고 있어. 아무래도 갈비찜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혹시 상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시어머님 대답이 걸작도 그런 걸작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 거참 신통방통하네. 신통방통하다니. 아들이 아프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계속 화장실 가는 거야? 나 지금 완전히 탈진 상태야. 대체 갈비찜에 뭘 넣은 거야? 뭘 넣었냐면 그거 있잖아.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먹는 약 말이야. 그거 갈비찜에 전부 넣었거든. 뭐?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남편의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되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졌습니다.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니놈 식탐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 산후조리하는 아내 미역국 뺏어먹는 인간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간이야? 그동안 뺏어먹은 거 줄줄 싸내라고 그런 거야. 엄마, 진짜 갈비찜에 그거 넣었단 말이야? 그쯤에서 남편은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는데요. 너 잘 들어. 앞으로 내 귀에 식탐 얘기 또 들려오면 그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오늘 넣은 거 몇 배로 더 넣을 테니까 너 각오해야 할 거야. 내가 평생을 네 아버지 식탐 때문에 징글징글 맞게 살았는데 너까지 그래야겠어? 이제는 식탐에 식자 만들어도 내가 소름이 끼쳐.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 아침이 되자 탈진 상태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그 황당한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정말 조심스러워졌는데요. 더 이상 쫓기듯 밥을 먹지도 않았고 제 음식에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기 전 잠깐 멈칫하는 습관까지 생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의 진짜 원인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시아버님도 한때 식탐이 아주 심했다네요. 특히나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반찬을 몰래 먹기도 하셨기에 그로 인해 시어머님과 다툼도 끊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런 시아버님을 보고 자랐으니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시아버님과 남편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치킨을 시켰는데요. 닭다리를 하나씩 조심스레 접시에 나눠서 옮겨 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의 해안 덕분에 모든 게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